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성취심리라는 책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책이고요. 이분은 닉네임이 뭐냐면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이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세일즈 분야 쪽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쪽 관련된 책들도 많이 썼거든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위한 성공 시스템, 뭔가 행복한 삶을 위한 성공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뭔가 예를 들면 잘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하지 않고 만약에 화살을 쏜다고 한다면 허공으로, 아니면 뭐 아무데나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엇이든 느낌을 갖고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들고 한번 노트나 메모지에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느낌을 갖고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충하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심리학의 대가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현실을 받는다. 믿음이 현실을 받는다. 이게 믿는 건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무엇이든 확신을 갖고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도 공감하시나요? 앞에 이제 방청객,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가구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실 우리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이든 그냥 기대하는 것과 뭔가 확신을 갖고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 이제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가 아니었잖아요. 실은 그잖아요. 그냥 그게 뭐였죠? 어떻게 보면 그냥 대리석. 근데 그것을 뭔가 계속 바라고 또 바라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열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사례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뭔가 확신을 갖고 기대하면 그건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비상이라는 노래를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제가 비상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안 틀리고 노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어떤 그런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비상을 노래를 부르는데 왠지 느낌에 그런 거예요.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사를 제가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때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끝나기 2절 노래 끝나기 직전에 일면 딱 한 단어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든 확신을 갖고 기대하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부심에 관련된 게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 있으신가요? 자부심을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책 속에 한번 보면 자부심을 측정하는 방법, 그게 페이지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래요. 뭐냐면, 스스로를 좋아하는 정도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좋아할수록 일을 더 잘해낸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할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태도도 긍정적이고
더 건강하고 또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근데 자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냐면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면 많이 있겠지만, 이 책 속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과 확신을 갖고 나는 내가 좋다를 반복하면 자부심이 높아진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앞에 그 선글라스를 끼신 대표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근데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대.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몇 번씩, 5번씩 이렇게 반복하면 그게 결국에는 자부심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물론 나도 자부심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인간관계 쪽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페이지 316페이지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해주면 된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된대요.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천 방법은 뭐냐면요, 웬만하면 동의해라. 비판하지 말고 논쟁을 피하면서 웬만하면 동의해라.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 수용해줘라. 나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무조건 수용한다. 수용해주라.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라. 천사를 보내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잠재의식. 그러니까 뭔가 성취 심리, 그러니까 뭔가 성취한 어떤 의식, 성취한 어떤 마인드, 이런 데에 있어서 잠재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잠재의식이 움직이는 어떤 3가지 법칙이 돼요. 근데 그걸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페이지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3가지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수용의 법칙. 수용의 법칙은 뭐냐면 잠재의식은 모든 아이디어나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빨간 스포츠카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길을 다니면 빨간 스포츠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면 그 여행을 계획한 그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뭐 기사나 정보, 포스터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 안 보이다가.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이 생각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환경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법칙이다. 이런 게 수용의 법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법칙은 뭐냐면 집중의 법칙. 집중의 법칙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생각할수록 커진다.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을 뿌리고 보리를 수확할 수 있나요? 대표님,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좌우로 흔드네요. 사람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간다. 사람은.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3번째는 뭐냐면 대체의 법칙. 대체의 법칙이 뭐냐면,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면 다른 생각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내가 주문을 하게 되면 뇌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해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면 그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처음에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가 좋다 라는 말을 매일 막 50번에서 100번 정도 막 반복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위한 성공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련된 조언이 51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책에 담긴 어떤 내용이나 뭐 아이디어 이런 것은 엄청 많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뭔가 이렇게 탁 응집을 하고 융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스템이다. 배운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 없이 조각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보다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꾸준하게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취심, 행복한 삶을 위한 성공 시스템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